여러분, 혹시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학생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듣고 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뜨끔하실 것 같아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전국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들이 아이 키 크게 하겠다고 돈은 엄청 쓰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의 기대부터 들어볼까요? 조사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아들은 평균 180.4cm, 딸은 평균 166.7cm까지 크길 바란다고 답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키냐면요. 현재 한국 성인 평균 신장보다 무려 5cm 이상 큰 수치입니다. 부모 마음이야 당연히 자식이 크길 바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뭘 하고 계실까요? 10명 중 3명이 아이한테 키 성장 보조제를 먹이고 있어요. 칼슘제를 먹이는 비율은 33.9%, 비타민 D는 32.4%예요. 특히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작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은 성장 보조제 사용 비율이 거의 4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4명 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장 보조제를 먹였는데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응답자의 75.7%가 그냥 보통이거나 아예 효과가 없다고 답했어요. 4명 중 3명이 별 효과 못 봤다는 거죠. 돈만 쓰고 기대만큼 아이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해요. 먼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볼까요? 초등학생들이 주중에 하루 2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43.5%예요. 거의 절반이죠. 주말에는 더 심각해서 66.5%, 그러니까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하루 2시간 넘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2016년 조사 때는 20.4%였대요. 거의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미취학 아동입니다. 아직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들의 31.6%가 주중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전자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이미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수면 시간은 어떨까요? 성장기 아이들한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의 36.3%가 하루에 8시간도 못 자고 있어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수면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2016년에도 35.2%였으니까 거의 개선이 안 된 거죠. 아니,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어요. 미취학 아동도 26.3%가 하루 8시간 미만 잔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운동은 또 어떨까요? 응답한 부모님들의 자녀 중 절반이 넘는 55.3%가 일주일에 3번도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고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42.4%가 아예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4명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답한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너무 바빠서라는 거였어요. 63.5%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사는 또 어떨까요? 여고생의 40%가 하루 2끼 이하만 먹는다고 해요. 성장기 청소년이 제대로 된 식사를 3끼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미취학 아동도 7.3%가 아침을 거른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도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크길 바라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성장 보조제에 돈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돈 한 푼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일찍 재우기, 핸드폰 시간 줄이기, 운동시키기, 제대로 밥 먹이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장은 단기간의 주사나 보조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요.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16년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스마트폰 사용 증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이런 문제가 미취학 시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조기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장 보조제에 매달 5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별로 없어요. 반면에 아이를 10시 전에 재우고 핸드폰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3번씩 30분만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새끼 제대로 챙겨주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어려움이에요. 부모님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학원의 숙제에 정말 바빠요. 아이를 일찍 재우고 싶어도 학원 끝나면 밤 9시, 10시예요. 숙제하고 씻고 나면 자정이 넘어가기 일쑤죠. 운동시키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아침밥 챙겨주고 싶어도 출근 시간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죄책감에 성장 보조제라도 먹이는 거예요. 뭔가 해주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할 순 없어도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주말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서 1시간씩 걷거나 자전거를 타보는 거예요. 저녁 식사만큼은 가족이 함께 앉아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는 거예요. 학원을 하나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3개 다니던 걸 2개로 줄이고 그 시간에 아이가 푹 자게 하는 거예요. 성적이 조금 떨어질까봐 걱정되시죠?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야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거예요. 키 크는데 마법은 없습니다. 비싼 약이나 주사가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물론 성장 호르몬 결핍 같은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 광고 보고 성장 보조제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돈 쓰는 걸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키가 작아서 고민이신 부모님들, 먼저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아이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밤 11시에 자나요? 그럼 10시로 당기세요. 운동을 안 하나요? 주말에 같이 나가서 1시간만 걸어보세요. 아침을 거르나요? 10분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챙겨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면역력, 집중력, 정서 상태 모두가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키는 유전적 요인이 70에서 8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나머지 20에서 30%를 환경이 좌우하는 거죠. 그 20에서 30%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보조제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